우리가 흔히 쓰는 말, 너무나 흔한 용어, 국민. 그러나 국민이라는 이름을 간절히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국민이고 싶다. 주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 그 간절함은 1946년 해방 이후 최초 민족사학에 국민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최초의 민족사학, 국민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출발은 법학과와 상학과였습니다. 상학과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영학과입니다. 국민대학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해방 이후 최초의 법학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대의 역사가 민족대학의 역사이고 법과대학의 역사가 국민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대 교가에 나오는 한 구절, 우리는 새로운 민주의 나라, 사공을 기르는 국민대학교. 이 교가 속에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은 대한민국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진행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치고 있는 윤동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과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법대 교수진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법대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저와 김재희 교수님이 우선 여러분에게 우리 국민대 법과대학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희 교수입니다. 저는 법대에서 민사소송법과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대 법대에 관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살면서 나에게 영향을 준 것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사건들, 말 한마디, 사소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이 잠깐 집중해주는 이 영상이 아마도 상상 못할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무궁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전공으로서 법학 특징, 교육 목표, 인재상, 법대만의 강점, 법대에서 배우는 과목들, 학회와 동아리 소개, 장래 지도, 장학제도, 그리고 마지막 맺는 말이 되겠습니다. 벌써 목차까지 다 봤으니 뒤에는 볼 것도 없다고요? 그냥 다 짐작이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법학적성 딱입니다. 법, 말 긴 거 싫어합니다. 요점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에게 법학은 딱 맞는 학문입니다. 답답한 것 참지 못하는 것, 법학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 그렇습니다. 학문 중에서 정의를 세우는 학문, 법학이 유일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줘야 할 것을 위해 당당히 자기 가치와 신념을 이성과 법적 지식으로 탑재한 현대판 전사들, 국민대 법대는 실력 있는 정의의 일꾼들을 키워냅니다. 사회 곳곳 다양한 분야에서 법학 지식은 물론 법의 근본 정신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친구들이라면 국민대 법대 이상은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법대는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 법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우선적 목표를 둡니다. 커리큘럼과 교수진 구성에서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해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전공 속에 녹여내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요소가 전제되는 각자의 책임이 바탕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민이 무엇인지 법의 정신을 통해 각 개별 과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학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은 배움 이상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의 균형과 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인생의 리즈 시절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앞글자 3개로 정리하면 국, 민, 대입니다. 국민대 법대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은 인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첫째, 능대능소한 사람입니다. 능대능소, 능할 능, 큰대, 작을 소. 무슨 뜻인 줄 알겠죠?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어진 일들은 척척, 전천후로 다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실무자나 관리자 어디에 갖다 놓아도 어떤 일을 맡겨도 국민대 법대 출신은 유연하게 적응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죠. 눈앞의 일만 능순능란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왜, 무엇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는 개인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나라의 역사, 인류의 역사, 시간의 수레바퀴가 지나온 흔적을 볼 때 더 흔들리지 않고 분명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실에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 법학은 자연히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자율적인 사람입니다. 무얼 해도 잘하는 사람, 내가 존재하고 하는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냥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무엇에 쫓겨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서서 작은 것 하나라도 쓸모 있는 일을 하려 합니다. 국민대 법대 출신과 같이 있으면 든든하고 즐겁습니다. 같이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대 법대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이 세 가지 인재상 앞글자를 따면 뭐가 되죠? 능, 력, 자입니다. 교육 목표는 국민대, 인재상은 능력자, 국민대 능력자 클럽에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뭐니 해도 법학은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죠. 여러분이 변호사, 판사, 검사로서 법조인을 염두에 둔다면 학부에서 법학 전공은 엄청난 기회와 자산이 됩니다. 로스쿨 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 시험 합격이고 변호사 시험 합격보다 더 중요한 건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 공부가 전부인 사람과 학부에서 4년간 법학 공부하고 다시 로스쿨에서 실력을 쌓은 사람,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로스쿨 진학은 물론 변호사 시험, 그 이후에 법조 인생에서 법대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아닌 공직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들, 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각종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법대는 가성비에서 다른 전공이 따라올 수 없죠. 이런 과목들 대부분이 법학 전공 과목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진로를 위한 준비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전공 열심히 잘 듣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마이크로 디그리로 듣더라도 자신의 주전공을 법대 과목만큼 나중에 실용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들은 없습니다. 어떤 직장,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규정과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이라는 이름이 없을 뿐 사실상 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몇 과목이라도 법학을 들어두면 그것이 바로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법대 과목들은 장식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법과대학 법학부 전공은 공법학 전공, 사법학 전공으로 나뉘어 있으며 법과대학의 과목은 국제법 분야, 기초법 분야, 노동법 분야, 민사법 분야, 상법 분야, 행정법 분야, 헌법 분야, 형사법 분야, 그 밖에 기타법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 볼까요? 민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재산권, 계약, 가족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죠. 이 중에서도 민법 총칙은 권리의 주체, 행위 능력, 법률 행위 등을 다루는데 모든 법의 기초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시험에도 필수로 들어가는 과목이기도 하죠. 민법 총칙이 민법 전반의 원리를 다룬다면 그 다음엔 좀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물권법과 채권 총론이 그런 과목입니다. 물권법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다룹니다.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규칙이죠. 이 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니꺼 내꺼 구별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물권법이 그런 걸 다루는 겁니다. 소유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엔 소유하지 않고도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죠. 채권 총론은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룹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죠. 개인 간의 약속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공정하게 약속이 이행되기 위한 법적 규정과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다루는 과목인데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계약을 할 때 이런 채권 총칙의 기본 개념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이 채권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헌법 분야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시민이라면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야 할 분야죠. 국민은 태어나지만 시민은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뭘까요? 한 국가를 설명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영토, 국민, 주권. 이 중에서 주권이 법적으로 표현된 것이 헌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하는 가장 상위의 법인 헌법은 단순히 법률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헌법 정신과 원리도 헌법 체제 전반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분야에서 여러분은 기본권론을 핵심 필수 과목으로 듣고 그 밖에 헌법 원리와 제도, 헌법소송법, 헌법이론과 판례 세미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죠. 이 먹고 사는 바탕이 되는 경제활동, 각종 거래, 기업 활동을 다루는 분야가 상법 분야의 과목들입니다. 아주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나라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세금을 누가 가장 많이 낼까요?
개인 부자일까요? 기업일까요? 기업이죠. 나라의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입니다. 상법 분야에서 핵심 필수 과목인 회사법을 통해 여러분은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이런 것도 상법 분야에 있는 경제법에서 다룹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주식시장의 원리와 작동을 다루는 기업금융과 자본시장법, 지적재산을 다루는 지적재산법도 상법 분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뭘까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에서는 범죄로부터의 보호죠.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나라. 형법 분야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큼 처벌이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핵심 과목인 형법 총론에서는 이런 일반 원칙을 다루고 형법 강론에서는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 범죄로부터 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형사 정책도 형사법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듯이 국민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실컨 조컨 일정한 법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내야 하고 군대 가야 하는 것, 대표적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죠. 이런 것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 분야입니다.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가의 행정작용과 그에 대한 통제를 다룹니다. 역시 핵심 과목인 행정법 총론에서는 이런 원리를 다루고 강론에 해당하는 행정작용법, 그리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행정쟁송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이란 말 아시죠? 혼자서는 뭘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도 혼자서는 뭘 할 수 없듯이 세상에서 나홀로 국가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통된 국제규범을 따라 살아야만 그 나라에 속한 국민도 안전하고 대우받을 수 있죠. 국제법 분야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사회의 질서를 규율하는 법규범, 국제기구 등과 관련한 조약, 국제관습법 등을 다룹니다. 핵심 과목인 국제법 총론에서는 국제법의 전반적 원리와 연혁 등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다양한 분야별 문제는 국제법 강론과 유럽연합법 같은 과목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배우는 노동법 분야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법, 노사관계법을 통하여 임금 체불, 근로조건, 부당해고, 노동조합, 실업급여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법적 장치가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법학의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기초법 분야가 있습니다. 법학은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기술자를 양성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법의 바탕을 이루는 토대까지 볼 수 있어야 프로다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법철학과 법사회학은 이런 걸 가르쳐주는 과목입니다. 그 밖에도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환경법 분야,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한의 법체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북한법 분야, 인공지능과 법률 언어 처리, 인공지능과 법적 논증을 배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 등이 있습니다. 법학을 주전공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학생들에게는 마이크로 전공 제도가 있습니다.
법대 내에 있는 공공인재 트랙, 즉 헌법 원리와 제도, 행정법 총론, 기본권론, 행정작용법, 행정쟁송법, 기업 법무 트랙, 즉 경제법, 회사법, 고용노동법, 노사관계법, 기업금융과 자본시장법, 법조 트랙, 민법 총칙, 채권 강론, 형법 강론, 물권법, 형법 총론이 있어서 필요한 대로 수강하고, 만일 이 중에서 트랙 2개를 이수하면 여러분은 법학을 부전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선곡 모의 재판. 법과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첫 번째로는 선곡 모의 재판이 있습니다. 법과대학에서는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법정에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제 법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가상의 재판으로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대회로 이론으로 배운 법률 지식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 볼 수 있고, 법적 논리를 구축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 사건을 준비하고 협력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연대회에서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법원 검찰청 견학. 두 번째로는 법원 검찰청 견학이 있습니다. 법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법정 등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법률 시스템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 검찰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법을 법정 그리고 검찰청 등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펼치는 실제 수사, 재판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고, 재판 절차를 경험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와의 Q&A 시간을 통해 실무 경험을 듣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판사실, 기록보관소 등 법원과 검찰청의 주요 공간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법과대학 진로 직무 박람회. 세 번째로는 법과대학 진로 직무 박람회가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을 초청하여 취업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강을 진행합니다. 법학 전문대학원을 진학하거나 공무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선배, 사기업, 창업 등 다양한 직무 분야의 전문가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자 특강, 변호사, 기업 법무팀 전문가들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회 소모임. 법대 내에는 헌법연구회, 형사법학회, 민사법학회, 법사회학회, 영어 강독회 등이 있고, 이 학회를 중심으로 선곡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실시됩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같이 어울려 학업과 취미를 같이 하는 학회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힙합, 댄스 소모임, 소울펌프, 농구 소모임 NBL, 축구 소모임 컬스, 야구 소모임 베이스볼, 밴드 소모임 IMF, 학술 소모임 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시 전문 자격사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형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법대는 전교적인 장학제도 외에도 법과 대학 자체 장학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성적 장학 혜택을 법대 교수대 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사랑 장학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험 합격자, 경진대회 공모전 수상자, 현장 실습 우수자 등 다양한 자격의 다양한 장학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장학 관련 내용은 법과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법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활용할 수 있는 전공이고 어디에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의 핵심 학문입니다. 로스쿨 가서 법조인 되는데 법대만큼 경쟁력 있는 학과가 없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굳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공직으로 입문하는 길, 법대 문으로 가면 훨씬 쉽습니다. 일반행정, 법무행정,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공무원, 경찰공무원 모두 법학 전공자들이 유리합니다.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도 법학 전공자들의 미래에 놓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법대 학생들만의 전용 자율학습 공간을 두고 각종 공무원 시험과 자격증 시험 응시 및 수강료도 지원하는 등 실용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학은 세상을 이해하고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국민대 법대의 훌륭한 교수진과 커리큘럼은 이론과 실무의 경험을 두루 갖춘 교육 목표, 인재상에 맞게 국민대 능력자를 위해 같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